안녕하세요. 책을 사랑하신 여러분, 책 읽어주는 부동산 써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셀링 토론토라는 브로커리지를 운영하고 있는 리얼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단숨에 하룻밤 만에 읽어내려간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애정하는 앱 밀리의 서재에서 한국 책을 많이 보는데요. 거기에 뜬 얼마 안 된 진짜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자, 이 책은 아주 유명한 작가분들의 서문이 들어가 있는 자기계발서, 자서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제목은 Changeable. 작가님 이름은 안드레아스 피라이신데요. 10개가 넘는 사업체를 정말 훌륭하게 이끌고 있는 사업가이십니다. 그런데 노숙자에서 700억대 자산가가 된 그런 인물이시거든요. 태국에서 정말 돈 하나도 없이 가셔가지고 노숙하시고 막 정말 고생하시다가 정말 한 몇백만 원만 빌려줘 하고 전화했던 친구가 돈 대신 책을 선물했는데 그게 시크릿 되게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 책을 선물했대요. 그래서 아직도 그 친구가 은인이라고 말을 하십니다. 자, 그 책을 읽고 본인의 생각을 바꾸고 그래온 걸 실천을 해서 이 자리에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증언을 하시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더 이제 관심 있게 봤었던 것 같아요. 자, 왜냐면 이분은 부동산 중개인도 하셨었고, 그리고 지금 부동산 개발도 하셔서 지금 태국에서 굉장히 상도 많이 받은 건설사랑 또 여러 회사를 또 거느리고 계신 사업가로 성장을 하셨거든요. 멋진 리조트를 이제 건설을 하시고, 그리고 다르게 회사를 꾸려간 그 포인트가 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이어서 재밌게 그리고 가슴에 이렇게 확 꽂히게 읽었습니다. 제가 저희 회사를 좀 크게 키우고 있는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이제 어떻게 같이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철학서 같은 경영서 디즈니 CEO 분의 책이나 아니면 파타고니아 CEO 분들의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는 또 다른 버전 요거는 실전서를 만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회사가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좋은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내 자신의 생각을 관리를 하면서 또 이제 그것을 실천할 때 정말 내 환경이 변하던가에 대한 증언이 담긴 그런 책이라서 끝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했는데 나같이 머리 나쁘고 문제아였던 그런 내가 했는데 당신이 못할 건 없다라고요. 이게 빌 게이츠 옹이나 아니면 일론 머스크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천재 그런 분들의 얘기가 아니라서 정말 고등학교 중퇴를 하고 문제였다가 마음과 그리고 목표 설정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실천으로 해낸 분의 증언이 담긴 책이라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자, 책으로 들어가 보면 책이 좀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 제 마음에 꽂혔던 부분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책을 좀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책이라는 게 참 재밌어서 같은 책을 읽더라도 마음에 들어오는 구절은 지금 나의 인생에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정말 각자 다르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자, 책으로 가보면 작가분이 소개하는 이 체인저블이라는 18가지 법칙을 얘기를 합니다. 본인의 삶을 통틀어서 이제 연구하고 직접 경험한 것을 담은 보물창고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책을 읽어나가는 동안에 당장 실천할 것과 또 아니면 오랜 시간 조금 뜸을 들이면서 숙성을 해야 할 그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드러나게 되는데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줄 거긴 하나 이제 여기서 포인트 조금은 치열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당장 실천 그리고 뜸을 들이면서 숙성 그리고 치열하게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자, 18가지를 소개하면 또 하루 종일 걸릴 테니까 제가 마음에 이번에 들었던 몇 가지 원칙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은 돈을 끌어당기는 첫 번째 원칙이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바로 인생에서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아는 것. 요거는 모든 많은 이제 책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많이 나왔다는 거는 평범한 게 아니라 그게 정말 워킹 한다는 거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싶어요. 자, 성취하고 싶은 목표를 딱 설정을 하고 그 목표가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스스로 정말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목표를 마음 한가운데 두고 이제 새로운 기회가 올 때마다 움직이는 것이 성공의 열쇠다라고 하십니다. 자,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운 감정 당연히 생기죠. 우린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이제 실행을 해보고
또 하지 않는 쪽보다 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 속에서는 반드시 배움이 있다고요. 실행하지 않으면 배움도 성공도 그냥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수많은 감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부를 가져다 주는 감정은 따로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그게 뭘까요? 책임감인데요. 자, 책임감을 가지면 당혹스러운 일을 겪는 일이 많아지고 그러면 겸손의 의무를 조금 져야 하고 또 많은 돈을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선택, 우리의 선택에 책임을 진다는 생각이 이제 확고하면 부를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이 생긴다고 얘기를 해요. 자, 왜냐하면 책임을 진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내 불행을 남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부정적으로 뭔가를 할지언정 나는 내 행동과 결과에 책임을 진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러면 진짜 힘들 것 같죠. 그러면 두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심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목표를 설정을 하고 책임을 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진짜 필요한 거, 인내심이죠. 자, 이 인내심을 그러면 키우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자, 어떤 방해물이 앞길을 막아서도 이제 그거를 기꺼이 수용하는 마음가짐이라고 합니다. 자, 자기에게 닥친 결과를 온전하게 인정을 하지 않으면 결과를 이렇게 뭐 정상적으로 아니면 긍정적으로 볼 수 없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행복해질 수도 없을 거고요. 자, 이게 다 먹이 사슬처럼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것처럼. 자,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펼쳐진 결과를 온전하게 아무런 이의 없이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태도를 가지면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갈 힘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실패를 하더라도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맞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이 부분 되게 좋았거든요. 무엇이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이 단순한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거기서 몇 가지 팁을 주시는데 자, 자기 암시. 저도 예전에 이제 소개했던 성공학의 대부 나폴레온 힐의 책에는 자기 암시로 이제 긍정적인 마음과 또 그거를 실천하는 것으로 하루를 채우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 감사하는 마음의 스위치를 딱 켜야 한다고 하세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내면에 내 자신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함을 받을 뭐 그런 주체는 아니지만 그런 게 아니라 뭐든 눈이 있어 감사하고 코가 있어서 감사하고 그런 식으로 그냥 계속 감사를 하다 보면 또 두 번째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표현을 해보는 거라고 해요. 자, 이런 식으로 날마다 표현을 하면 그에 대한 대답으로 더 감사할 만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 제가 증명을 좀 합니다. 요새 감사한 일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 일도 일이지만 일 아닌 부분에서도 좀 감사한 일이 많고요. 또 일이 많아도 그 구석구석에 감사함이 이렇게 동동동동 떠다닌다고 할까요? 자, 많은 클라이언트 분들을 대하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좋은 분들이라 해도 되게 저랑 궁합이 맞아야 더 시너지가 나는데 참 감사하게도 너무 저랑 잘 맞는 분들과 또 일을 하고 있어서 정말 어떤 때는 밤 12시까지 일하고 5시에 일어나서 또 이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중간중간 제 클라이언트 분들의 일을 챙기면서도 그분들과 메시지와 또 통화하는 순간이 참 좋다라는 그런 감정을 이렇게 몽글몽글 가지는 그런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렇다고 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항상 생기고요. 그런데 어떤 문제든 해결책이 있고 또 어떤 어려운 과제라도 사람을 강하게 또 성장시키고 미래에는 그럼 그렇게 똑같은 일이 생긴다면 훨씬 이렇게 쉽게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교훈, 그런 성장이 일깨워진다는 거죠. 자, 책에서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계속 반복을 하세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성공의 열쇠는 결국 문제 해결이 핵심이고, 자, 문제 해결은 마음가짐에 달려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면 문제를 긍정적인 해결책으로 바꿔놓을까 하는 생각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들은 개인적인 성공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자, 이분은 태국에서 부동산 개발 회사를 이제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정말 엄청난 성공을 이루셨더라고요. 이제 챕터, 근데 Change 1, 2, 3라고 하거든요. 자, Change 14에서는 어떻게 성과로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라는 부분이 또 제 마음에 이렇게 싹 들어왔어요. 자, 이분이 회사 몇십 개를 운영해 본 경험자로서
자, 더 지불하고 더 주고 더 가져라라는 개념을 꼭 알려주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전 이 부분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좀 크게 키우고 싶은 욕심도 있고 좋은 직원들과 같이 또 인재를 찾아서 일해야 되는데, 자, 이 세 가지 개념 중에 첫 번째, 더 지불하라. 요 첫 번째 개념은 단순히 말하자면 당신이 이게 최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싶으면 그 분야의 최고인 사람들과 일하면 된다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최고인 사람들과 일을 하려면 더 많은 돈을 보수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만 급급한 회사는 어떤 비용이든 줄이려고 할 거예요. 그게 직원들의 월급이든 아니면 직원들이 쓰는 무슨 부품이든 다들. 자, 그러면 직원들은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그러다 보면 직원들은 정말 최선 아니면 최소한의 관심만 갖게 되겠죠. 자, 보수를 더 지불할 때 어떤 결과가 따를까요? 자, 직원과 협력 업체가 돈에 대한 걱정, 대우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때 더 꼼꼼히 살피고 또 더 챙기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비용이 절감되고 또 고객분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예를 들면 제 일을 잘 되게 좀 도와주시는 분들, 뭐 청소해 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사진 작가님들도 계실 거고 또 핸디맨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그 핸디맨 분들이 일하기 전에 한번 와서 보시는 출장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조심스럽게 출장비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당연히 출장비를 받으셔야죠. 시간을 내서 그까지 가셔서 보시는데 그거 정말 공짜로 받으시면 안 되십니다. 출장비 꼭 저한테 청구해 주세요. 제가 바로 보내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다운타운 멀리 가시면 더 드리고요. 저는 제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 돈을 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수고를 저는 존중합니다. 그리고 잘 해주셔서 존경합니다. 자, 그러면 더 잘해주세요, 정말. 급하다고 하면 다른 일 제껴놓고 와주시고요. 청소하는 분들도 시간 빠듯한데 한 분 그냥 더 와서 해주시면 비싸도 전 그게 좋습니다. 부탁드려요 하면 또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돈은 더 들지만 저희 고객 시간과 딱 맞게 되면 저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싸냐고요? 저 저렴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정성과 케어가 값어치를 받길 바라거든요. 자, 그걸 봐주시는 클라이언트 분들과 일을 합니다. 자, 그래서 피드백도 빠르고 또 빠르려면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 하거든요. 또 그렇게 하니까요. 자, 그런데 이 책에서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저는 아우 좋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책에서 돈이 동기부여를 쌓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한계를 넘어서면 추가로 동기부여가 되진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자, 우선 위대한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하지 않는다고요. 그들은 똑똑하고 그리고 자기 가치가 얼만큼 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자, 삼류 포인트에서 낚시를 하면 그 삼류의 레벨에 물고기를 잡게 된다라고 책에서는 얘기를 하십니다. 자, 업계에서 통하는 절대적인 진실은 차별적인 전략으로 회사를 운영해야 된다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유가 이제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사람이든 업체든 최고로 고용하라. 그 대가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도 있고 또 고객에는 한층 더 큰 만족을 줄 수도 있다고요. 그렇게 돌아보면 선순환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는 더 많이 주어라인데요. 자, 돈 문제가 딱 아니라 이제 직원들에게 임금 이상의 소중한 존재로 대접받는다는 느낌, 그리고 이제 연봉도 물론 높지만 이제 영감을 떠올리게 하는 조건, 그리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계속되는 이제 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 인재가 떠난 이유 못 찾기 때문에 이분은 정말 업계 최고의 인재들과 일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경영진은 그런 것을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적었어요. 자, 제 가치관하고 너무 맞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회사를 운영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근데 그렇게 하고도 계속 잘 되고 있다는 걸 정말 보여주시는 거니까 정말 멋있었습니다. 자, 잘 대우하고 그렇게 키워나가고 나도 그렇게 커가자라는 다짐을 하게 됐던 책이었어요. 자, 돈보다 사람에게 투자하고 또 관계의 중요성을 알면서 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또 해결할 건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멋진 리더가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또 한 번 하게 해주었던 책입니다. 저는 좀 꿈이 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도 막 많이 만들고요. 근데 번아웃하지 않게 좋은 에너지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일을 하고 싶습니다. 자, 체인저볼. 한 번 읽으세요. 2번 읽으세요. 그러면 다음에도 좋은 영상 만들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책 읽어주는 부동산 써니였습니다. 행복하세요.